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거주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자,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서울이 아니라 저 안산, 서울 근교 안산시에서 터졌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 뉴스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네. 반값 등록금을 이제 전 가정에 지원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왜 전국 최초냐면은 반값 등록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왜 전국 최초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금 지급을 직접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335억 네. 예산을 들여서 안산에 거주하는 그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어느 학교를 다녀도, 네. 그러니까 안산 소재 대학교가 아니라 네. 전국의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반값 등록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은 지난번 박원 시장이 서울 시립대 상대로 한번 실험을 한번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윤화섭 안산시장의 얘기는 네. 그러니까 올해는 3,945명 중에서 다자녀 가족들을 뭐 한 58억 정도만 하겠다. 네. 그리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2022년까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 하겠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서울에서 청년활동 지원 사업 150억, 네.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청년 청년연금 국민 청년 수당 주는 것, 네. 그다음에 경남의 청년 구직 활동 수당, 대전의 청년 취업 희망 카드, 뭐 기타 등등 해서 네. 여기 관련되는 예산들이 2천억이 넘습니다. 아, 2천억이.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뭐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이게 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고기를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네. 아니면은 고기를 만들어서 고기를 풀어주지는 않으면서 네. 사람들을 그냥 안주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그러니까 이 먹이에 그냥 안주하면서 다른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네. 차이보다는요, 네. 실제로 청년들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네. 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는 네. 게 있고요. 실제로 2012년에 네. 대선 때도 블라인드 그 정책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1등을 했는데, 그게 지금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혜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중복 수혜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현금을 직접 지원을 네. 모든 사람에게 해준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렵게 이래가지고 세금 냈는데 이재용 아들한테도 반값 등록금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청년 세대에서 분노가 많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 네. 복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 불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 사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이렇게 반값 등록금을 받으면 네. 그 옆에 못 사는, 그리고 그만큼 형편이 안 되는 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는 뭐냐라는 불만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이제 주소를 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뭐 어느 A라는 학생이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주소를 옮겨 놓고 한다. 게다가 이제 안산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이제 주소 옮길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다 대학생들은 고향집에 많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옮긴다. 그러면 지금 235억이요? 335원보다 이제 2배, 3배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시군, 전라남도나 뭐 경상남도의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제가 우려되는 네. 거는 이를 통해서 과당 경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퍼주기 경쟁,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물론 복지 정책도 필요하고 복지에 관련된 네. 예산도 분명히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파일을 키우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파일을 키워서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네. 우선순위에서 현재 지금 표를 얻기 쉬운 포퓰리즘 정책들에 먼저 퍼주기를 하다 보면은 미래를 위한 정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지역이나 그 지방자치제 그 단체는 점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시는 서울 시립대라는 그 단위학교 대상으로 그렇죠. 한번 테스트를 예, 해본 건데 오늘 좀 기자들이 많이 몰린 이유는 아마 좀 이게 좀 통 큰 정책 아닙니까? 실제로 예, 예.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안산 네. 시민한테는 무조건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통 큰 정책이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이제 생긴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시장님 그 발표하는 거 보니까 좀 제가 좀 불편한 부분은 이제 얘기하실 때 처음에 서두에 세월호 아이들이 못다 핀 꿈 교육복지 톡에서 실현하겠다 했는데 아, 세월호입니까? 저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기자들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저는 내년쯤에는 그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장애인과 또 저소득층 가정에만 수급을 한다고 하는데 네. 내년쯤에는 이제 시의회 의결해서 네. 제가 봤을 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335억이 든다고 네. 그 예상 괜찮냐 네. 하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 운영은 1년에 시 예산이 2조 2천억이다. 네. 그럼 1.5%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괜찮다라고 네. 하는데 너무 그 시민들 세금 갖다가 너무 통 크게 음흠.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의 1.5%가 아니라 2조 2천억의 상당수 좀 고정 비용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실제 활용하는 비용 가운데 몇 퍼센트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안산은 제가 보기더라도 안산 공단 때문에 딴 지역보다 세수입이 좀 많은 지역일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글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가는요. 진짜 우리나라 포퓰리즘 정책 뭐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님을 붙이기도 그렇고 도지사의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이라 그래서 네. 만 20세가 되는 23년 이상 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100만 원을 준답니다. 네. 이 예산이 1,753억입니다. 네, 100만씩.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정말 이 국가 경영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네. 국가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네.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의 첫 국민연금을 청년들에게 네. 주겠다. 경기도에서 대신 지급해 대신 주겠다. 지급하겠다. 예. 예, 예. 그렇게 대신 하는데 내주겠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으로는 네. 1회차를 납부를 하게 되면 네. 10년 동안 납부를 안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납부를 해도 된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의 기간에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네. 안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을 잘 못해서 네. 뭐 수익이 안 나니 1%밖에 안 나니 그렇죠. 다른 이런 데가 예. 없어요. 이런 연금이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이런 국민연금은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있는 기금도 활용도 못하면서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주지도 못할 이런 상태를 더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을 네. 만들어내시는 이재명 도지사를 보면서 이분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안산시장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흉내내고 앞으로도 저렇게만 흉내내면은 도지사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도지사 있다 할 수 그런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라 거들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하면 뭐 합니까? 네. 근데 좀 보면은 네. 그 민주당 시장님이나 네. 지사님들 보면은 참 있는 거를 네.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실제로 지금 그 과거 한 9년 동안에 네.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 1유형, 2유형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네. 충분히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형평성 논란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그 가계소득 기준으로 나눈 그렇죠. 다음에 네. 정말 힘든 학생들, 그러니까 9분위, 10분위한테는 100%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네.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별적 복지, 어쨌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복지인데 저는 대학생들이 이걸 어쨌든 블라인드 오디션 했을 때 네. 1등으로 뽑았거든요. 네, 네, 네.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많은 대학생들이 그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또 한 가지 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부입니다. 네. 이런 지자체에서 어떤 뭐 퍼주기식의 네. 그 정책들을 개발을 해왔을 때 네. 조정 기능이 있는 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거의 90% 가량
승낙 협의 성립이라고 하면서 네.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복지부가 할 일은 사실은 국가 전체의 재정이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 어떤 조정자의 역할이 있는데 네.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 안산시 거주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지원 문제가 파장이 안산시를 넘어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른바 정치인들, 특히 이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민주당이라고 하시면 되죠. 민주당 좀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 정치인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파 정치인들 정말 표 얻겠다고 자기 돈이면 저렇게 못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팍팍 퍼주고 자, 나라의 미래가 답답합니다. 자, 두 분 그냥 시원하게 한 말씩 하면서 정리하시도록 하십시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오늘 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네.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4, 300석에 240은 38에 24. 얼마 안 됩니다. 80%밖에 80%. 얼마 안 그렇군요. 됩니다. 80%밖에. 사실은 저는 한 90%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많이 낮춰서 80%만 하시는 양심 있으시다. 네. 근데 결국 이 80% 달성을 하기 위한 선심 포퓰리즘의 실행 수단이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복지의 그 퍼주기 네. 정책들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여당인 민주당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냥 단기 먹기 좋은 꽃감으로 네. 이 연명하게 하는 네. 그리고 연명에 길들여져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네.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네. 아니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양어장에 풀어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두 가지를 해주시지 선심성 정책은 그만해 주십시오. 네. 선심성 정책은 그만해라.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자리를 만들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죠. 네. 지금 생각보다 그 대학 현장에 가면은요, 네. 그 등록금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 대학 사립대학 그 운영에 네.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9년 동안 그거 잡아내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보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고 네. 전 그런 부분에 뭔가 속도가 더 붙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그런 데는 좀 정지가 되고 네.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로 네. 돈을 퍼주는 걸로 좀 네. 오히려 본질을 좀 흐리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반값 등록금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제값 등록금 만드는데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값 등록금? 네, 제대로 돈을 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등록금 값을 제대로 하게끔 대학을 감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학생이 예. 대학생이 예. 대학 교육 제대로 부실교육 하지 말아라. 네. 네, 두 분이 또 아주 진지한 정책 대안까지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정책 대안을 내놓는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 포퓰리즘 국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꼴이 돼서는 안 되겠죠. 베네수엘라 주민들 몸무게가 뭐 3kg인가 평균 빠졌다고 그래요. 네, 3kg인가 뭐 10kg인가요. 못 먹어서입니다. 다이어트해서도 아닙니다. 네, 그런 나라 될 수는 없지요. 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때요? 두 분 할 말씀을 충분히 하셨나요?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거 방에 가면 내 입을 뒤집어 쓰고 후회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 있으면은 뭐 다 하셨어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1,582억인데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그 뭐 인당 그 8만 명 정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4만 8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11,700명 정도에게 네. 지급하기로 결정이 네. 됐다고 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구직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우선순위가 높아지어서 네. 영순위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이 신청을 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이런 식의 퍼주기 정책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네. 어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밤에 새벽에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몸도 튼튼하고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등록금 같은 거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일자리 기회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좋습니다. 결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반값 등록보다 일자리가 더 훨씬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